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속인이죠. 건진법사, 본명은 전성배 씨.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건진법사를 둘러싸고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와 5천만 원 돈다발. 먼저 명품 목걸이는 통일교 2인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외국 순방길에 목걸이를 대여해서 차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해야겠다 싶어서 건진법사한테 전해달라면서 건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진법사는 받은 건 맞지만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건은 뭐냐? 지난 12월에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보니까요. 5천만 원 뭉칫돈이 비닐도 뜯지 않은 관봉 형태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형태로 포장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이 돈이 왔을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더 궁금해집니다. 건진법사는 누굴까?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일까? 오랫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취재해온 기자 지금부터 만나보죠. 시사인의 편집위원이세요. 주진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대중들이 건진법사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때였잖아요. 네. 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어떤 그 무속인 법사 이런 사람이 본부장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캠프에서 그분을 뭐 쫓아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직을 내려두게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잊혀졌던 건데 주 기자께서는 그 전부터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예. 그때 이제 캠프에서 건진법사가 큰 역할을 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예.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음흠.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아주 오랫동안 그 집안 최은순 씨, 김건희 씨와 관계가 깊었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일을 봐줬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속인이었고 작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2006년 7년부터는 건진법사하고 최은순 씨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때 2006년 7년쯤에 예. 7년쯤에 최은순 씨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예. 이분이 고스톱을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최은순 씨니까 김건희 여사 저 어머님이 예. 그래서 고스톱을 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가 백땡땡 씨라고 예. 범서방파의 매우 어, 보스급이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땡땡 이런 분들이랑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점에 5,000원짜리 이렇게 치다가 예. 치는데 예. 그때 이제 심부름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게 건진법사였다는 얘기를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최은순 씨와 함께 가서 고 모모 씨인데 그분은 같이 가서 그 용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아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너의 사업 수를 봐준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점을 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때부터 김건희 씨 집안과 예. 그 건진법사 집안은 매우 가깝게 그 이후에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같이 봐주고요. 그 사업은 같이 했다는 게 무슨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까? 두 모르겠습니다만 패밀리 비즈니스 관계였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전성배 씨가 일을 할 때마다 예. 서로 돕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런 관계는 보입니다. 두갈식으로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 두갈식으로. 건진법사 쭉 수년 동안 취재를 해보니 주 기자가 생각하실 때는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인물이다. 한 줄 평을 내보신다면? 그냥 무속인이죠. 돌아다니던 무속인입니다. 20년 전에 건진법사를 만났다는 사람은 충주 일광사에서 마당을 쓸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사기를 치는 무속인이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예, 어떤 역할을 하던 어떤 인물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결론을 내실 수 있을지요.
잘 모르 그냥 무속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음, 시절 인제 그때부터 극도로 인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음.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멀리에서 봤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는 봤는데 예, 예.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음. 원래 그 무속인들이 네. 기자와 유명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유명 연예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기자는 왜 좋아합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예. 누가 용하다는 얘기를 한 줄 써주면 매우 이렇게 아, 손님이 많이 찾아오나요?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예. 21년도에 윤석열 캠프에서 실세였다는 이유로는 극도로 사람을 만나기를 꺼리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을 거리를 둡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보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진법사는 21년부터 예.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네. 만나러 가는 과정에 예, 예.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 만날 때.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점을 보러 만나는 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러 만나는 거든 얼굴 보려면은 1억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네.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예, 예. 그러면 1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안 만나고 예. 그 고관 대작이나 대기업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때 21년쯤에야 한 예. 영화 배우가 톱스타입니다. 톱스타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그 불미스러운 문제로 검찰 조사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왜 예. 일이 안 풀리지 그랬을 때 예. 건진법사를 소개받았어요. 예. 근데 그 유명 톱스타도 예. 영상 통화로만 했습니다. 영상 통화. 아, 그래요? 네. 어.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건진법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기업 예. 그리고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특별히 줄을 많이 섰습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건진법사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건진법사가 컨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실세였고 윤석열, 김건희와 가깝다는 그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법당을 그리고 그 다른 안과 같은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건진법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까 뭐 톱스타 이야기도 네. 하셨는데 정치권 실세들 혹은 네.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 뭐 재벌들 네. 이런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그러면은 그냥 제 나름대로 유추해 보자면 대통령 부부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로비 창구, 네, 뭐 그렇습니다. 문고리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진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서는 예. 건진이 가장 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가장 세다. 네, 천공도 명태균도 예. 뭐 얼굴 박사 백재권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도 있는데 가까운데 예. 가장 센 사람은 건진이었다는 거는 이미 뭐 다 알려진. 그 순서를 좀 정해 보자면 그럼 건진이 제일 위고 네, 뭐 천공이 가장 아래고요. 천공이 제일 아래예요? 네네네. 항상 계속 천공했는데 천공이 아유, 제일 아래예요? 천공은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지십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건 뭐 주기자 네, 판단입니다. 제 판단 제가 보고 판단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거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공 얘기를 예. TV 토론에서 한마디 해주는 바람에 천공도 몸값이 올랐던 거죠. 아.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는 뭐 선거 전략을 짜고 판을 읽어주는 사람인데 그분은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백재권 씨라는 사람은 뭐 언론사 회장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윤석열 그 후보하고 이렇게 몇 번 계속 봐줬기 때문에 또 그분도 그 가까웠지만 그 중에 제일은 건진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취재하신 것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그런 네. 순서가 나온다는 말씀. 그 정도로 건진은 실세로 통했다. 네. 정치권에서 혹은 정재계에서. 자, 건진법사는 지난해 이미 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보도 2건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은 거죠. 하나가 명품 목걸이, 다른 하나가 5천만 원 뭉칫돈 얘긴데요. 목걸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2년 6월에 통일교 2인자였던 간부 윤모 씨로부터 이거 김 여사 선물이라면서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양쪽이 다 인정하는 거죠. 네. 예, 줬다, 받았다. 준 이유는
아니 김 여사가 외국 나가는데 목걸이가 그때 화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 대여해서 차고 갔다고 하던데 그걸 들은 통일교 2인자가 이제부터는 빌리지 마십시오 해서 이제 뭐 안타까워서 선물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건진 법사는 그걸 전달하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공식석상에 나올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 옷을 맞추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가. 네네. 그리고 옷마다 이게 액세서리가 달라지지 막 목걸이를 계속 하나만 차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옷과 음. 액세서리를 통일교 쪽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제안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 근데 저 목걸이가 예. 그 공식성상에 나왔던 그 목걸이가 아니고 그 이후에 갔어. 이거는 통일교의 주장이고 건진법사도 주장하는데 그 시점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화제가 됐던 저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사줬다가 아니라 네. 저 목걸이가 통일교에서 간 목걸이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네네, 시점을 봐야 되는데 목걸이가 예. 하나가 아니고요. 예. 여러 목걸이, 여러 장신구 그리고 예. 여러 옷에 대해서 통일교 쪽에서 제안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거기까지는 저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걸이가 하나가 아닙니다. 네. 목걸이 하나만 차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교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호의를? 자, 통일교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음. 그때 해외 비자금이 있었고 비자금을 관리하던 조직이 있었다. 거기와 관계가 되는 종교단체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 통일교가 나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그러니까 그 특검팀에서 수사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통일교였어요. 수사를 했어요. 예, 그때도 예.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나오는데 이번엔 좀 관계가 다르죠. 수사 검사였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받는 쪽이었으니까 예. 이게 이어지면 굉장히 조금 다른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데 이건 좀 접어두고요. 통일교에서 윤영호라는 분이 만나서 돈을 줬다. 그리고 그분이 2인자. 예. 이분은 인사권과 경제권을 그 당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행사를 열고 누구를 해외에서 국가원수나 아니면 창구 로비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등장해서 돈과 목걸이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통일교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그 교두보를 만들려고 메콩강 프로젝트가 계속 나옵니다. 통일교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이 건진과의 관계, 윤석열과의 관계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메콩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딱 지어서 예. 캄보디아와 그 선교 작업에 교두보를 만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을 몇 번 행사에 통일교에서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오고 캄보디아로 대통령 내가 순방하고 그 과정에 메콩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통일교의 미래를 여기에서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게 통일교였고요. 그 일환이었는데 건물 하나 짓거나 개발 원조 조금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그게 통일교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과 이제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인지는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예. 자, 또 하나 미스터리가 이제 5천만 원 현금 다발인데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현금이. 근데 집에 현금 보관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다만 비닐도 뜯지 않은 신권이 5천만 원 다발로 나왔는데 그 비닐 겉면에 보면은 1년 번호, 담당자 이름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관봉권 형태였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전달할 때 저렇게 해서 보내지 저거 일반인들한테 저런 식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뇌물의 기본 조건이 이게 다 숨기는데 뇌물 받은 걸 이렇게 가서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보통 신권도 그 띠지를 다 풀러요. 어느 은행에서 나왔다, 언제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풀고 고무줄로 묶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예. 종이로 다시 싸서 주는데 예. 신권 그것도 관봉을 이렇게 꺼내놨다. 이 부분은 이것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예.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나에 대해서 그때 저런 관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예. 그때도 특활비가 나왔었는데 저 돈은 건진법사가 좀 보여주려고 마케팅용으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저거는 쫓아가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저기 다 찍혀 있어요. 네네. 일련 번호, 담당자 발권구, 기기 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검찰에서는 예. 지금 보통 은행으로 보냅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서 시중은행.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는데 저 돈은 매우 권력자가 그냥 그 권력자들도 저렇게 받지 않는데 저 돈은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와. 건진을 만날 때는 현금을 줬고요. 수표도 줬는데 다른 돈은 별로 안 나왔는데 예. 부인한테 뭐 6억 5천만 원을 줬다 1년여 동안 이렇게 얘기가 거기까지는 검찰이 나왔어요. 확인했는데 예. 그 부인이 진짜 부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관련자한테 1년 동안 6억 5천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 관련자가 더 있습니다. 다른 여성도 또 있고요. 지금 나오는 찰리라는 처남은 또 예. 법적으로는 처남은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처남 찰리가 뭐 인사권에 개입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보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검진법사가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 캠프에 예. 수행단을 꾸렸다고 저는 보고 취재하는 사람인데 예, 예. 그 수행팀에 있었어요, 찰리가. 네. 건진이 그 찰리가 거기 그 대통령 후보 옆에 같이 다니니까 힘이 셌죠. 힘이 그죠. 셌는데 건진하고 말이 나오자 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음. 한 명 지금 나오는데 신행정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을 또 심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그 대통령 주변에 후보 주변에 예, 예. 사람을 꾸렸으니까. 근데 아까 그 여성분 말고 예. 부인이란 여성분 말고 다른 여성이 또 나오고요. 찰리도 나오고 몇 사람들 나옵니다. 그럼 찰리 씨는 주 기자가 추정하시기로는 부인의 그러니까 진짜 아니요. 법적 처남은 아닐 수 있다는. 법적 부인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분의 동생은 맞아요. 찰리는 맞는데 그리고 활동도 하고 같이 했던 사람도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지는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찰리 얘기로 잠깐 넘어갔는데 다시 현금 봉투 얘기로 현금 다발 이야기로 가서 결국 저런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럼 대통령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거기서부터 흘러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대통령 특활비 수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예. 전 대통령이 그쪽에서 그랬을까요? 근데 저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직접 주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다.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직접 흘러갔든 뭐 돌아 갔든 네. 하여튼 그 돈을 손에 얻고 예. 마케팅용으로 기념품처럼 그냥 띄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다. 봉투 네, 네. 그대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네. 저거는 본인이- 추적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아니 이거는 다 검찰에서 있으니까. 조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지금 공개를 안 하는지. 공개만 안 할 뿐이지 예. 다 돼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거는 명함들인데요. 그 아까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할 때 법당에서 유력 정치인, 뭐 대기업 임원, 법조인, 경찰 간부 명함 수백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뭐 명함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무슨 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건진법사의 인맥이란 게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무슨 역할들을 했던 걸까 궁금은 하더라고요. 아니, 만나러 가는데 예. 얼굴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1억이 들고 3억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기업체는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은 건진한테 권력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서 정권 초기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건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기억해요. 네. 그때 캠프에서
기업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네.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뭐 주의하셔라. 이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한 줄 알았는데요. 주의했다고 이렇게 들었겠죠. 근데 그게 더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더 몰립니다. 우리만 안 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기업을 이렇게 취재하다가 예. 야, 그 건진하고 그렇게 어울리면 나중에 문제된다. 니네 음. 그 뭐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확인해 가지고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음. 개인적 일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뭘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뭘 요청할 만한 액수가 아니었어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벌들은 그러면 대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몇 대 재벌 네. 이런 데가 다 건진한테 줄을 댔다고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뭐 예, 떠오르는 기업 떠오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반 정도는 거기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실명을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네. 밝히실 수 있습니까? 실명을 밝혀야 되나요? 그래. 네. 아니 뭐 제가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C사, 알았어. C사, H사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네. S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이니셜만으로는 뭐 네. 추정할 수 있는 건 여러 네. 개니까. 그러니까 금- 억대 뭐 굉장히 많은 돈이 간 회사만 그 정도고요. 다른 회사들도 좀 관련이 있는데 자기 승진을 거기에다가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회장의 안위를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점쟁이를 만나면 어떤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이게 검찰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는지 그러네요. 이 부분도 조금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겁니다. 무속인을 만나러 가서 복채로 그냥 준 거냐? 네, 아니면 그것을 가장한 로비였느냐? 네. 요걸 가르마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건진에서 그것이 끝났느냐? 그 돈이 거기서 멈췄느냐? 그 위로 올라갔느냐? 이것도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주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그 이게 로비 자금이거나 이 권력형 비리로 보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처음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갔는데 가다가 지금 좀 서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진이 뛰어난 무속인이어서 그렇게 재벌가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가고 정치인들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 봐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던 가장 가까운 옛날부터 친구라고 했던 그 윤핵관이 친구 아니었어요. 가깝지도 않았어요. 술 한 번 먹어본 정도였는데 아하. 그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진 이유가 건진이었어요. 건진 만나서요? 네, 건진 소개해 준 거란 네. 말이에요. 확인해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건진이 윤석열과 특별히 김건희 씨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고 다 지금 로비로 그리고 이 뭐라고 좀 줄을 대려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형 비리나 이게 로비 사건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뭐 비나이다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을까요? 건진과 관련해서 지금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 중에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좀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까? 저는 저기 노상원 씨 버거보살 노상원 씨가 네. 계엄에 이렇게 적극 이렇게 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 신기해서 예? 이게 직접적으로 용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취재에 나섰는데 예. 사실 그 어떤 제보를 받기도 했는데 그거 취재합니다. 건지는 이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상원 씨도 이분도 보살이잖아요. 이분도 저 네. 무속인이잖아요. 예. 점집하고. 네. 그러면 건진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 노상원 씨도? 아직 그 부분을 전 취재하고 있는데 파고 자 계세요? 김용현 전 장관과 예. 노상원 씨는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그 윗선에서도 또 이 노상원과 그쪽 세력 간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제보를 받고 가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면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 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